뉴스데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번째 국빈 방문으로 중동의 부국 아랍에미리트를 방문 중입니다. 방금 전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이 아랍에미리트 수도 곳곳엔 태극기가 나부끼고 에어쇼에 낙타병과 기마병까지 화려하고 극진한 환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히잡을 착용하면서 예의를 지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첫 국빈 방문 모습 아부다비 현지에서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 앞 태극기가 곳곳에 개양돼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탄 하얀색 차량 옆에는 낙타병과 기마병들이 도열했습니다. 전투기 7대가 태극기를 상징하는 붉은색과 푸른색 연물을 뿜으며 에어쇼를 펼칩니다. 이 대통령 차량이 가까이 오자 칼을 흔들고 북을 치며 환영했습니다. 히잡을 풀고 긴 머리칼을 흔드는 여성들의 환영 공연도 이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문 때도 화제가 됐던 공연으로 귀한 손님이 왔을 때 반기는 행사입니다.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은 직접 마중을 나왔고 화동들은 태극기와 아랍에미리트 국기를 함께 흔들었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극진한 국빈 방문 대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을 태운 공군 1호기가 어제 아랍에미리트 영공에 들어오자 전투기 4대가 호위했습니다. 제 자리가 앞쪽에 있기 때문에 날개 뒤쪽에 호위를 하고 있어서 잘 안 보이다가 겨우 어떻게 봤는데. 아부다비 주요 랜드마크 건물에는 대형 태극기 조명이 점등됐습니다. 이 대통령과 함께 그랜드 모스크를 방문한 김혜경 여사가 히잡을 착용한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대국 문화를 존중하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잠시 뒤 김 여사와 함께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궁에서 열리는 문화행사에 참석합니다. 세계적인 성악가 조수미 씨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아부다비에서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이 첫 정상회담에서 7개 분야의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의 이 대통령 궁에선 참모들이 줄지어 들어서는 진풍경도 펼쳐졌습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공식 환영식을 마친 뒤 양국 고위 참모들이 줄지어 잇따라 대통령궁 회담장으로 들어가고 모하메드 아랍에미리트 대통령과 나란히 걸어오는 이재명 대통령. 정상회담은 시작부터 화기애애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보내주신 식사는 제 아내와 너무 잘 먹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두 정상은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를 한 차원 높은 단계로 도약시키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모하메드 대통령은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양국 간 협력 지평을 넓히고자 하는 분야는 국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양국의 100년 동맹을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양국 정상은 7건의 양해각서 체결에도 합의했습니다. 양국 간 양해각서 교환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줄지어 앉아있다가 이름을 호명하면 양국 장관들이 나와 양해각서를 교환했습니다. 오늘 체결된 양해각서는 원자력 신기술 협력, 바이오 헬스 분야 협력, 우주 AI 협력 등 미래 분야에 집중됐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를 결정한 데 외압이 있었느냐 논란이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전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단 한 차례 전화 통화했지만 그것도 항소 포기 지시는 아니었다고 했죠. 하지만 노 전 대행은 주변에 텔레그램으로는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다면 그 연락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이기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와 관련해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 없다고 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과 통화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혹시 그럼 그 의견을 누구에게 전달? 저는 법무부에 차관도 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도 장관 의견을 한 차례 전달한 게 전부라고 밝혀왔습니다. 지난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결 소위에 출석해서도 장관께서 신중한 의견이라 한 부분에 대해 한 차례 전화했다며 여러 차례 전달한 거 아니냐는 질문에는
한 번이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관과 노 전 대행의 일반 전화 통화는 한 차례였지만 텔레그램 메신저로는 수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노 전 대행은 대검 참모들과의 면담 자리에서도 법무부의 연락 횟수가 수차례여서 항소 포기 압박이 느껴졌다는 취지로 하소연하는 과정에서 전화 외의 연락 방식을 언급한 걸로 전해집니다. 텔레그램 메신저는 보안성이 강해 통화나 문자 기록을 쉽게 지울 수 있습니다. 채널A는 노 전 대행에게 이 차관과 텔레그램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물었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차관 측은 단 한 차례만 통화했다고 말한 국회 법사위 발언으로 답변을 대신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무부로 몰려갔습니다. 정성호 장관을 향해 범죄 수익을 추징할 길을 막은 배임죄 범죄자라고 부르면서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이 정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항소 포기가 그분의 지시냐는 팻말을 들고 법무부 청사 앞에 선 국민의힘 의원들. 우리는 지금 대장동 항소 포기 게이트의 진원지에 와 있습니다. 정성호 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로 규정하며 대통령을 위해 항소 포기 외압을 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깐부라고 하는 친명좌장 정성호 장관 항소 포기를 외압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들은 치매 파티를 하고 국민들은 땅을 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들의 수천억 원대 범죄 수익을 추징할 길이 막혔다며 정 장관을 배임죄의 범죄자로 규정했습니다. 항소 포기 결정에 반발하는 검사장들에 대한 법무부의 평검사 강등 검토를 두곤 연산군이 떠오른다고 직격했습니다. 검사를 완전히 권력자의 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지금 생각이죠. 조선시대 연산군이 다시 등장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폭력적이고.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이 차관이 외압을 행사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최근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한 서울 청담동 건물을 찾아갑니다. 항소 포기 결정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을 지켜줬다는 비판을 이어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는 이 검찰에 추징보전 해제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재산을 풀어달라는 거죠. 오늘 성남시가 반대로 이 검찰에 추징해제 풀지 말라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일당 손으로 재산이 들어가면 검찰에게 배상 책임을 묻겠다고요. 김지윤 기자입니다. 성남시가 서울중앙지검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자산에 대한 추징보전 해제에 강력 반대한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추징보전한 2,070억 원 중 일부라도 해제되면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가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고 토지 매각에 나선 사실을 언급하며 자산 은닉과 제3자로의 이전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성남시가 민사소송에서 이겨도 돌려받을 범죄 수익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성남시는 성급한 추징보전 해제로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지면 검찰과 국가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023년 대장동 업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은 2년 넘게 멈춰 있다가 대장동 형사재판 1심 선고로 다음 달 9일 첫 재판이 잡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한 여권의 맹폭. 오늘 소재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서울시장 출마 생각이 있는 민주당 후보들 다 나와서 오 시장을 때렸습니다. 구자준 기자입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마련한 토론회.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개발 재건축을 신속하게 하겠다며 제시한 대표 부동산 정책인 신통기획을 겨냥했습니다. 이름만 신통일 뿐 현실은 전혀 신통치 않은 상황입니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군에 거론되는 인물들이 총출동해 한 목소리로 오 시장 신통기획을 비판했습니다. 신통기획이 사실상 불통기획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구도 줄고 또 청년들은 많이들 떠나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다 이게 민간이 주택 시장을 하는 것이지 공공이 뭐합니까? 이런 시간입니까?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신통하지 않아서 신통계획 2를
지금 발표했는데 이것도 신통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서울시가 정비사업 인허가권을 틀어쥐고 있어 주택 공급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며 권한을 자치구로 넘기라고 압박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대책이 부족하다고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오히려 오 시장 탓을 하며 맞불을 놓는 전략입니다. 서울 지역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0년 선거 때 25개구 중 17곳을 이기고도 강남 3구에서 크게 져 패배했다며 강남도 공급을 빨리 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세운 4구역 개발로 이 서울 종묘는 답답해지지 않는다는 시뮬레이션을 공개하면서 이 숨이 턱 막힌다고 했던 김민석 총리 발언을 되돌려줬습니다. 이 국민의힘도 오 시장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승희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묘 앞 세운 4구역 개발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키가 170cm 정도인 사람이 종묘 정중앙의 정전 상월대에서 약 500m 떨어진 세운지구를 바라본 모습입니다. 우뚝 솟은 나무 뒤에 조금 더 높은 빌딩이 있습니다. 어제 국가유산청이 공개한 시뮬레이션 사진과 비교해보면 빌딩이 더 작고 멀게 보입니다. 얼마 전에 김민석 총리께서 문화재 국가유산청장님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 모시고 함께 갔던 공간도 바로 이 시점입니다. 숨이 턱 막힙니까? 김 총리가 종묘를 찾아 했던 발언을 그대로 인용하며 종묘 주변 개발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한 겁니다. 바로 그냥 턱 하고 숨을 맞아요. 국민의힘은 김 총리를 향해 오 시장 스토커냐며 노골적인 관권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서울시의 정책이 있는 곳만 쫓아다니며 오세훈 시장 흠집내기에만 몰두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도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지방 사무에 관해서만 시시콜콜이 감나라 배나라 상당히 사전 선거 운동에 가깝게 보여질 수 있고. 국민의힘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원에서 김 총리를 조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총리실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일명 내란 조사 TF. 김민석 총리가 오래 끌지도 전선을 확대하지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실시했던 적폐청산 TF처럼은 안 하겠다는 기류인데요. 야권은 공무원 휴대전화 조사가 바로 국가폭력이라며 비판을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성 기자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최근 공직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란조사 TF를 신속하게 끝내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각종 조사는 헌법과 적법 절차에 따라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신속히 진행되고 마무리될 것입니다. TF 운영 목적이 처벌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최근 총리실 내부 회의에서도 TF를 오래 끌 필요도 전선을 확대할 생각도 없다고 한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은 대상이 너무 광범위했고 또 장기화되면서 공직사회가 위축됐다며 반면교사로 삼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야당은 공무원 휴대전화 제출을 문제 삼으며 신종 입틀막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대통령 부부와 대통령 측근들은 이렇게 휴대폰 관리를 철저하게 해왔습니다. 75만 명의 공무원 여러분, 대통령의 노하우를 잘 따라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헌법 참칭 국가 망신 TF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휴대폰 제출을 유도해서 협조하지 않으면 직위 해제 혹은 수사 의뢰하겠다. 저는 국가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은 휴대전화를 자발적으로 낼 경우에만 조사가 가능하다고 반박했습니다. 한 달, 보름 정도면 되게 관련된 거 조사하고 제보받고 조사하고 그러면 끝일 거고요. 아마 전체 공직자가 다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각 부처는 21일까지 TF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 활동에 나섭니다. 채널A 뉴스 이준성입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법무부 장관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는데요. 두 사람 그 토론 놓고 종일 설전을 벌였습니다. 성혜란 기자입니다.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의 토론 제안을 받은 전직 법무부 장관들. 이 중 한 명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토론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판결문의 내용에 대해서 조목조목 제 질문에 답을 하면 오늘 얘기도 하겠습니다.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깐족거리는 태도 좀 바꿨습니다. 한 전 대표가 곧바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역시 박범계 전 장관은 다른 세 분과 다르다며 뭐든지 다 공손하게 답할 테니 바로 시간과 장소를 잡자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후 두 사람의 토론 설전은 이어졌습니다. 박 의원은 태도를 얘기했더니 공손하라고 했다. 한계를 못 벗어난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 한 전 대표는 해당 글 밑에 토론하겠다는 말인가요? 안 하겠다는 말인가요? 라는 댓글로 맞받아쳤습니다. 박 의원은 한 전 대표가 검찰의 항소 포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검찰과 내통설도 주장했습니다. 그 시간도 앞뒤를 따져보면 결국은 내통하고 있었다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검찰주의자들의 수장이었고 그것을 힘을 이용해가지고 한 전 대표는 오늘도 조국 전 대표를 향해 토론 무서워 도망갔다며 도발을 이어갔습니다.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열흘 뒤면 이제 활동이 끝나는데요.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습니다. 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는 신병 확보에 대부분 실패하면서 이 수사가 용두사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유준 기자입니다. 최상병 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심사를 받은 김선규, 송창진 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부장검사. 최상병 사건 수사 외압 행사했다는 의혹 인정하십니까? 하지만 법원은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다며 범죄 성립 여부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최상병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모두 10건. 하지만 오늘까지 발부된 건 단 한 건뿐입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만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특검 출범의 계기가 된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는 이종섭 전 국방장관 등 5명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영장 기각이 반드시 무혐의나 무죄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90%에 이르는 최상병 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내란 특검이나 김건희 특검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고 20%대인 일반 사건 영장 기각률의 4배 수준입니다. 최상병 특검은 이르면 모레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재판에 넘길 예정인데 피의자 신병 확보에 대거 실패하면서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오늘 국회에 김용범 정책실장이 출석했는데요. 격앙된 모습이죠. 옆에 있던 우상호 정무수석이 말려도 소용없었는데요. 급기야 보고 있던 여당 원내대표가 김 실장을 향해 호통을 쳤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정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돌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딸 전세금 문제를 물으며 시작됐습니다. 정책실장님, 예. 지금 따님이 전세 살고 계시죠? 전세금은 누가 모은 겁니까? 실장님은 일명 이 정부가 얘기하는 갭 투자로 집을 사셨죠? 아닙니다. 갭투자 아닙니다.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세요? 의원님 어떻게 그때 가족을 그럼 막 엮어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마이크가 꺼지고 민주당 원내대표인 국회 운영위원장이 말려도 김 실장의 고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 다음은 저 적당히 하세요. 공직자 아버지 둬가지고 뭐 평생 눈치 보고 살면서 전세 부족해서 그런 딸에게 자, 정책실장님. 우상호 정무수석이 손까지 잡으며 만류했지만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하지 말라니까. 가만히 있어봐. 정책실장! 안 된다니까. 좀 가만히 있어. 좀 대통령실. 가만히 있어봐요. 김병기 위원장이 큰 소리로 세 차례 부르며 호통을 친 뒤에야 멈췄습니다. 정책실장! 있어봐요. 정책실장! 봐봐. 정책실장! 지금 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여기 정책실장 화냈는 거는 무엇입니까? 송구합니다. 정치권 관계자는 김은혜 의원이 딸 갭 투자 의혹을 제기한 건 아닌데 김 실장이 오해를 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주입니다. 네, 이 회의 때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포착됐는데요.
법사위 소속 서영교 의원이 쿠팡 관계자와 대한변호사회 회장과 오찬을 갖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쿠팡 봐주기 의혹을 수사할 상설특검 임명 하루 만에 잡힌 회동,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적혀 있었는데요.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운영위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휴대전화 메시지를 확인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오늘 점심에 법사위 소속 민주당 서영교 의원과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쿠팡 상무 이모 씨 등이 오찬을 가진다는 내용입니다. 또 상설특검 임명 이틀 차 상설특검 추천기관 중 한 곳과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과의 오찬, 부적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제 상설특검이 임명되고 검찰의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 수사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와 특검 추천인, 소관 상임위 의원이 만난 건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의 해석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미국 회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부자 회사가 그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을 안 주려고 그래요? 논란이 불거지자 서영교 의원 측은 보도된 문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대한변호사협회장과 오찬을 한 것이지 쿠팡 상무와 오찬한 것이 아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정욱 변협회장은 쿠팡 상무로 알려진 이모 씨는 지난달 말 쿠팡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다며 변협에서 일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도 채널A와의 통화에서 쿠팡에선 이미 퇴사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재원입니다. 청년들은 집 한 채 마련하기도 버거운 현실인데 주택을 42채나 보유한 구청장도 있습니다. 고위공직자 2명 중 1명은 기본 2채는 갖고 있는 다주택자라는데요. 오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한 번화가에 자리한 720채 규모의 오피스텔 건물입니다. 조성명 서울 강남구청장은 이곳 오피스텔 38채를 포함해 총 42채 주택을 갖고 있는 고위공직자 중 최다 주택 보유자였습니다. 국회의원 중 최다 보유자는 13채를 가지고 있는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이처럼 선출 또는 임명된 4급 이상 고위직 2천여 명 가운데 절반이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한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가진 주택은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묶인 서울에 집중됐습니다. 서울 내에선 강남 3구의 주택이 41.5%를 차지했고 용산구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집 보유 형태가 일반 국민과 너무 다르다 보니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책 위반함에 있어서 객관성이나 어떤 중도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가 굉장히 의문입니다. 이번 조사는 최근 공개된 재산을 기준으로 고위공직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 명의의 주거용 부동산을 모두 포함해 이뤄졌습니다. 채널A 뉴스 오은선입니다. 네, 고속도로 터널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터널 안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화물차 한 대에 불이 나면서 안에 있던 운전자가 숨졌습니다. 배유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속도로 터널 입구에 멈춰선 차량에서 불길이 치솟습니다. 검은 연기는 금세 일대를 집어삼킵니다. 뒷차가 제일 많이 부서졌다 하더라고. 중부내륙 고속도로 고령 2터널 입구에서 화물차 3대가 잇따라 부딪히는 사고가 난 건 오후 12시 34분쯤입니다. 70대 운전자가 몰던 12톤 탑차가 앞서가던 25톤 화물차를 들이받았고 이 화물차가 밀리면서 앞에 있던 8.5톤 화물차를 들이받는 2차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사고 충격에 탑차에서 불이 나면서 운전자가 숨졌고 또 다른 운전자도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하지만 사고 수습을 위해 터널 통행이 2시간 가까이 통제되면서 일대는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당시 해당 구간은 도로공사 여파 등으로 차량들이 정체를 빚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탑차 운전자가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해 사고가 났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지돼 정차하고 있는 25톤 화물차의 뒤를 추돌해가 전방주시 태만 추정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사고 사망자 2명 중 1명은 전방주시 태만으로 발생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대낮에 이런 참혹한 일이 닥칠 거라고 누가 예상했겠습니까? 70대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피할 새도 없이 엄마와 2살 아이를 덮쳤습니다.
조현진 기자입니다. 검은색 차량이 주차장 차단기 앞에 멈춥니다. 운전자가 차량 밖으로 몸을 내미는가 싶더니 별안간 차량이 인도 쪽으로 돌진합니다. 부근에 서 있던 양말 행상 트럭을 들이받고도 속도를 줄이지 않습니다. 진짜 소리 넘치고 내 양말 뒤에 안 봐도 다 떨어나가고 한잔 나고 양말도 다 흩어지고 난리 났어. 차량은 지나가던 30대 엄마와 2살 딸을 덮친 뒤 건물과 부딪힌 뒤에야 겨우 멈춥니다. 운전자는 다급히 차에서 내리고 시민들이 모여들어 차를 어떻게든 옮기려 애를 씁니다. 타이어 뒷 범퍼가 그 나무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게 남자 한 20명이서 들었는데도 안 들리더라고요. 7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사고를 낸 건 오후 12시 19분쯤입니다. 사고 충격으로 건물 외벽이 부서졌고요. 인도에는 충돌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차량에 치인 모녀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30대 엄마는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고 2살 딸도 목과 다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인근 약국에서 나온 뒤 손을 잡고 걸어가다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70대 운전자는 실수로 페달을 잘못 밟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입건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아파트에서 난 불을 피하던 주민이 2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불은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됐는데 위층까지 빠르게 번지면서 이런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오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건물 안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짙은 연기가 쏟아집니다. 소방대원은 불길 쪽으로 연신 물을 뿌립니다. 오늘 오전 6시 10분쯤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 주차된 차량들은 이렇게 유리창이 깨지고 검게 탔고요. 천장도 시커멓게 그을었습니다. 불은 약 1시간 40분 만에 진압됐지만 사방이 뚫린 필로티 구조로 산소가 공급돼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아파트 2층에 사는 40대 남성 한 명이 소방 매트로 급히 뛰어내렸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연기와 불길을 피해 아파트 주민 19명도 긴급 대피했고 차량도 7대가 불탔습니다. 소방대원이 와서 사슴한테 이렇게 해주고 걸어 내려왔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세상에 이게 웬일이냐. 소방당국은 1층 관리사무실 내부 동파방지 열선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자세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오세정입니다. 네, 해외에서 한국 유학생이 이런 일을 겪는다면 어떨까요? 술에 취한 남성이 중국인 유학생들에게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며 막말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추행까지 했다는데요. 김민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중국어를 하는 남녀 유학생이 대학교 점퍼를 입고 앉아 있습니다. 하얀색 모자를 쓴 50대 남성이 앞을 서성대더니 갑자기 손가락질을 하고 욕설을 합니다. 여학생의 얼굴 쪽으로 손을 뻗고 남학생과 멱살잡이를 하며 몸싸움도 벌입니다. 남학생의 하체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중국인 남학생이 놀라 밀어내자 50대 남성이 뒤로 넘어집니다. 유학생들은 가까운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신고를 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했다며 성추행 피해도 입었다는 취지로 피해를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 이 남성을 성추행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범행 이후 남성은 40여 분을 돌아다니다가 이 골목길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남성은 욕설을 한 건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성추행을 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는 11호 부동산 대책 이후 예상치 못한 현수막 전쟁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붙이면 구청이 떼고 또 다시 붙이는 실랑이가 반복되고 있다는데요. 현장 카메라 정성원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수막 전쟁의 시작은 금요일 밤입니다. 묶어. 거기 먼저 묶어. 거기 먼저 묶으라고. 내가 이쪽에 알아서 할 테니까. 현수막을 기습 설치 중인 이 사람들은 정부 부동산 대책에 반대해 자발적으로 모인 노원구 주민들입니다.
부동산 대체 규제가 신속히 철회되기 바라는 마음에서. 이날 밤에만 노원구 곳곳에 현수막 50여 개가 걸렸습니다. 저 경찰 있어요. 뒤에 괜찮으실까요? 저희가 금요일 날 거는 이유는 대부분 월요일부터 철거를 하시거든요. 현수막 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이 현수막들 9시간 만에 철거 신세가 됐습니다. 주민들이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을 달자 구청이 주말 오전부터 철거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주민단체는 구청이 토어제 반대 현수막을 더 빨리 철거하는 것 같다고 의심합니다. 두 번째 날은 더 빨리 철거가 되는 거예요. 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근데 왜 우리 거만 잡고 나머지 거는 안 잡지? 반문까지도 하는 거죠. 처음 현수막을 단 8일 토요일 새벽에는 120개를 달았는데 9시간 만에, 다음 날인 일요일 새벽에 매단 80개는 6시간 만에 사라졌단 겁니다. 주민들이 자기 의사를 좀 얘기하고 공감을 얻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입 막고 귀 막 눈 가리고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구청은 원래도 주말에 철거를 해왔다고 반박합니다. 철거 차량을 직접 따라가 봤습니다. 토요일 아침 9시부터 곳곳을 돌며 불법 현수막을 걷어갑니다. 철거를 원래 주말에 이렇게 하세요? 원래. 지금 10몇 년째 한 건데? 민원 들어오고 불법 광고물 다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주말에만 근무하거든요. 수능 응원, 분양, 채권 추심 현수막도 예외 없이 철거 대상입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현수막이어서 철거를 한 것이지 토지여서 그것만 타겟으로 해서 했던 건 아니거든요. 주민단체는 아파트 벽면을 통째로 덮는 현수막도 준비 중입니다. 노도강 전역으로 해서 연대를 해서 1015장은 할 계획이다. 언제까지? 요번 지선까지. 달려는 자와 때려는 자의 현수막 전쟁. 더 불붙을 조짐입니다. 현장 카메라 정성원입니다. 마약 밀반입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마약을 숨겨 들여온 외국인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이 됐는데 이 사인펜 안에 든 내부 빨대에 숨겨 들어왔습니다. 김대욱 기자입니다. 수사관들이 태국에서 수입된 사인펜을 살펴봅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내부 빨대에서 붉은색 알갱이가 나옵니다. 강력한 각성 효과를 일으키는 합성 마약 야바입니다. 태국 국적 총책 등 일당은 지난해 9월부터 태국에서 국제 우편으로 야바 5,400정을 들여왔습니다. 사인펜에 심지를 빼낸 뒤 약을 채운 빨대를 넣고 문구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충청권과 경기, 강원권 등의 외국인 밀집 지역에 공급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국제 택배로 밀반입된 야바를 국내 총책이 지역별 판매책에게 유통을 하고 지역별 판매책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매수 투약자에게 판매한. SNS를 이용해 대마를 유통한 외국인 일당도 검거됐습니다. 주택가에서 직접 대마를 재배해 등산로 등에 숨겨놓는 수법으로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이들 일당은 106명으로 모두 외국인입니다. 이 중 60% 이상인 65명은 불법 체류자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대욱입니다. 도시 한복판 카페를 멋대로 드나들며 남의 커피를 마신 도둑을 잡았는데요. 그 도둑의 정체는 앵무새였습니다. 심지어 멸종 위기 중이라는데 이 앵무새가 어떻게 카페까지 날아왔을까요? 홍지혜 기자입니다. 주말낮 서울의 카페. 앵무새 한 마리가 날아듭니다. 앵무새 출현에 깜짝 놀란 손님들이 몸을 숙이고 앵무새는 밖으로 날아갑니다. 2시간 뒤 다시 카페로 찾아온 앵무새. 이번에는 테이블 위에 앉아서 투명 잔에 담겨있는 커피를 홀짝홀짝 마십니다. 고개를 받고 연신 부리 안에 커피를 담자 카페 손님들은 신기해하며 영상도 찍습니다. 아예 카페 주인이 주는 땅콩 같은 견과류도 겁내지 않고 쪼아 먹습니다. 도망도 안 가고 쓰담쓰담 해도 이게 손길도 거부를 안 하고, 그리고 물이랑 아몬드를 이제 챙겨줬는데 그것도 그냥 손으로 집어서 먹고 막.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이 앵무새를 상자에 담아 동물 구조단체로 보냈습니다. 몸무게 500g,
연두색 몸통에 노란 이마와 푸른 날개를 가진 이 앵무새는 멸종위기종으로 추정됩니다. 굉장히 희귀하죠. 이제 곧 잘못한 멸종이 될 수 있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동물구조단체 측은 앵무새가 사육지를 탈출했거나 버려졌을 걸로 보고 주인을 찾고 있습니다. 주인을 찾지 못하면 앵무새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내 보호시설로 옮겨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홍재입니다. 요 몇 년 사이 횡단보도 이렇게 한 번에 대각선으로 건너는 대각선 횡단보도 많이 생겼죠. 이 보행자 입장에선 편리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교통사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대신 운전자는 대기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 대책도 마련한다고 합니다. 김동하 기자입니다. 보행 신호가 켜지자 사람들이 대각선으로 길을 건너기 시작합니다. 움직이던 차량들도 모두 멈추고 신호가 바뀌길 기다립니다. 최근 10년간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 217개소를 분석해보니 설치 이후 전체 교통사고가 18% 줄었습니다. 특히 차량과 보행자 충돌 사고는 27.3%나 감소했습니다.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뛰어다녀서 어디로 튈지 모르는데 차들이 다 안 다니기 때문에 아이들 데리고 다니기가 좀 더 안전한 것 같아요. 기존에는 횡단보도에 녹색불이 들어와도 보행자가 없으면 차들이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대각선 횡단보도는 녹색불이 동시에 들어오니 차들이 전 방향에서 멈춰설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대각선으로 건널 수 있다 보니 보행자가 이동해야 하는 거리도 17% 정도 줄었습니다. 다만 운전자 입장에서는 신호 대기 시간이 늘어났습니다. 길어졌어요. 한 30초 불편하죠. 서울시는 도로 모퉁이를 줄여 횡단보도 길이를 줄이는 등 운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된 대각선 횡단보도는 310개소. 서울시는 매년 최소 5곳씩 늘려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 채널A 뉴스 김동하입니다. 낯선 사람이 내 침대에 누워있다면 어떨까요? 소름 끼칠 것 같은데요. 요즘 SNS에서 실제 사진에 AI 합성 이미지를 더해 가족이나 친지에게 장난치는 일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발 노인이 신발을 신고 집 안에 서 있는 사진입니다.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왔다며 노인이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는 사진을 엄마에게 보냅니다. 실제 집 사진에 노인 이미지를 AI로 합성해서 가족에게 보내 놀라게 하는 이른바 AI 몰카입니다. 워낙 진짜 같은 이미지다 보니 AI 합성 사진을 받아본 부모가 깜짝 놀라 사진을 보낸 자녀에게 전화를 거는 상황도 벌어집니다. 왜 열어줬어? 아빠 친구라니까 열어줬지. 엄마 이거 AI 합성이야. 근데 어떻게 진짜 같냐? 이거 뭐 무서운 세상이다 야. 일상에서 쉽게 이용 가능한 인공지능으로 만들어본 이미지인데요. 제 실제 모습과 매우 유사합니다. AI 몰카가 유행하면서 영국과 미국에선 AI 합성 이미지를 사실로 오인한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일도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장난을 넘어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납치했다고 주장하던가 아니면 집에 어떤 위험물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고 하던가. AI가 일상 속 도구로 자리 잡으면서 그에 걸맞는 사용윤리와 책임의식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네, 카카오톡 친구끼리는 서로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용자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요. 여러분은 편리하다고 느끼십니까? 아니면 사생활 침해로 여겨지시나요? 김태우 기자가 시민들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카카오맵이 최근 업데이트를 통해 내놓은 위치 공유 기능입니다. 카카오톡 친구끼리 동의만 있으면 서로의 위치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취재진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 있는데요. 이렇게 참여 버튼을 누르면 상대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최대 6시간까지만 위치를 공유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시간 제한 없이 무제한 공유가 가능해졌습니다. 기능 확대를 두고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일각에선 아이의 귀가나 치매 환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유용하다는 반응입니다.
애들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어디쯤 와 있나 알기도 편했던 것 같고 그런 거는 뭐 또 좋은 점이 있지 않을까. 반면 스토킹 범죄나 직장에서 과도한 감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충분히 카톡으로 어디야, 뭐 언제 와 이런 소통이 가능해서 오히려 심리적으로 추적당하는 느낌. 카카오는 이용자 동의가 없으면 친구가 내 위치를 볼 수 없고 원치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 공유를 끝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네, 오늘 아침 출근길 많이 추우셨죠? 내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진다는데요. 이렇게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때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고 가려워지는 한랭 두드러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홍란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강추위가 찾아오면서 피부가 민감해졌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찬바람 맞으면 건조해져가지고 뭔가 밤에 잘 때도 좀 더 가렵고 한 것 같아요. 엄청 막 트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이제 다리 같은 게 많이 건조해져요. 각질 막 일어나거나 씻고 나서 좀 땡기거나 그럴 때가 많아요. 찬 공기에 노출돼 생기는 피부 질환을 한랭 두드러기라고 하는데 면역 체계가 과민 반응을 일으켜 발생합니다. 두드러기는 풀어오르는 게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크게 이렇게 붉은 반점 위에 알레르기 반응이 심한 사람들에게 더 흔히 나타납니다. 찬바람과 공기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져 가려움을 느끼고 피부가 부풀어 오르거나 붉은 반점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추운 날씨에 실내 온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실내의 습도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피부 건조증을 더 쉽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부가 직접 찬 공기에 닿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목도리나 모자, 장갑 착용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몸에 보습제를 잘 바르고 가습기를 사용해 피부를 건조해지지 않게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란입니다. 다카이치 총리 대만 발언 이후에 이 중국과 일본 간의 갈등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부터 양국 특파원 연결해서 현지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분위기가 더 험악한 중국 베이징부터 연결하겠습니다. 이유상 특파원, 그러니까 한국 사드 배치 때 보복했던 그때가 떠오르던데요. 일본으로 가는 이 하늘길도 좀 막는 것 같아요. 네, 현지에선 일본에 대한 보복 조치가 점점 다양해지는 분위기입니다. 우선 일본의 항공권에 대한 예약 취소가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나흘 전 중국 정부가 일본 여행 자제를 발표한 뒤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취소된 것만 약 49만 건인데요. 이 기간 전체 일본행 항공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항공 노선의 운항 중단도 잇따라 발표되고 있는데요. 스촨항공은 내년 1월부터 청두, 삿포로 간 모든 노선 운항을 중단키로 했고 광저우, 오사카 노선을 취소하는 항공사도 있습니다. 일본 문화를 배척하는 분위기도 나타납니다.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등 일본 영화 2편이 돌연 개봉 보류 통지를 받았습니다. 최근 개봉 후 큰 흥행을 이어가던 귀멸의 칼날은 상영관에 사람들이 텅텅 비는 등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양국 스포츠 민간 교류 행사도 무기한 연기됐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중국인들은 반일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不太了解，但是好像是不太好。我感觉这个反正就是力挺我们中国嘛。反正人作死就会死，对吧？ 중국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국장은 오늘 류진숭 중국 외교부 아주사 국장을 만나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회담 후 일본 총리의 발언은 극히 악질적이고 중국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며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류 국장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가나이 국장이 고개를 숙인 장면이 온라인상에 퍼졌는데 현지에선 중국 측이 의도적으로 유포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이윤상입니다. 자, 이번에 일본으로 가보겠습니다. 도쿄 송찬욱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 특파원, 일본도 먼저 물러설 분위기는 아닌지요? 지금 보신 것처럼 중국 아주 험악하게 나오는데 각오하는 분위기입니까?
일단 지금 일본 정부는 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는 일본인들에게 외출 시 안전에 주의해달라 이런 당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 양국 갈등이 심화가 돼서 예기치 못한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엔 가지 말고 조금이라도 수상한 사람이 접근하면 신속하게 떠나라고 촉구했습니다. 最近の日中関係をめぐる現地での報道等の状況を踏まえて十分な安全対策を呼びかけたものであります。 대만 유사시 자위대 파병 가능성 언급에 대한 중국의 철회 요구가 거세지만 다카이치 총리가 받아들일 분위기는 아닙니다. 실제 오늘 오후 외무성 기자회견에서 홍콩 언론이 발언 철회 여부를 묻기도 했는데 모태기 외상은 일축했습니다. 今までの政府のですね、一貫した見解の通りだと思っております。 보수 성향의 열린여당 일본 유신회는 다카이치 총리를 향해 목을 베겠다고 한 주 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사과를 요구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高市総理の存立危機事態に関する発言については、僕は撤回するべきではな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사태를 더 악화시켜선 안 된다는 분위기도 감지됩니다. 나흘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중국은 일본과의 회담에 선을 긋고 있지만 일본은 열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이런 걸 적반하장이라고 하죠. 이 핵무장을 헌법에까지 명시하고 공개적으로 이 핵추진 잠수함 만든다고 자랑까지 해온 북한이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추진한다고 핵 도미노 유발한다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적반하장 소식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입장은 한미 정상회담 팩트시트 발표 나흘 만에 나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약 3,800자 분량의 논평을 통해 대결적 기도가 공식화, 정책화됐다며 현실 대응적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미가 팩트시트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기로 명시한 것에 대해 우리의 헌법을 끝까지 부정하려는 대결 의지의 표현이라고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는 것을 두고는 자체 핵무장의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치열한 군비 경쟁을 유발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6차례 핵실험을 하고 지난해에는 헌법에 핵무력 보유국임을 명시한 북한이 정작 남한을 향해서는 핵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적반하장식 논리를 세운 겁니다. 다만 김여정 등 고위 당직자 명의의 담화문이 아니어서 비판 수위를 조절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향후 북미 대화라든지 이런 것도 염두에 두는 그런 차원에서 수위 조절 아닌가 생각됩니다. 한편 북한은 어제 우리 정부가 제안한 7년 만에 남북 군사회담에 대해선 아무런 반응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재입니다. 악독하고 사악한 사람이다. 트럼프 1기 국무장관 폼페이오가 북한 김정은 위원장 두고 내린 평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 직접 만났었죠. 자, 북미 회담, 북한의 비핵화에 대해 한국 특파원들을 만나 자체 진단을 내렸습니다. 워싱턴 최지훈 특파원이 다녀왔습니다. 201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첫 임기 당시 직접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현지 시각 어제 버지니아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He's a nasty, I mean, he's evil. And he believes that the entire peninsula is his. 그는 비핵화 협상의 실패 원인이 중국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ach time he reported back to Beijing, both before and after the meetings. This was really Xi Jinping with whom we were negotiating.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재회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습니다. 현 상황을 바꿀 만한 계기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There are no carrots that are going to convince Chairman Kim to give up his nuclear weapons, and the number of sticks available are pretty low. Most of them are in place. 폼페이오는 트럼프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한 것은 긍정적이라며 북한에 대항할 수 있는 충분한 방어력을 갖춰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네, 인도네시아의 한 대학 캠퍼스 건물 지붕이 갑자기 폭삭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콩고에서는 착륙하던 비행기에 화재가 발생해 승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장하얀 기자입니다.
붉은색 지붕이 갑자기 와르르 무너집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붕괴에 큰 굉음까지 울립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여 주저앉은 건물 잔해를 살피고 부상자를 구조해 오토바이로 이송합니다. 현지 시각 그제 인도네시아 자바섬 서부의 한 대학에서 건물 지붕이 무너져 학생 10여 명이 다쳤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사고가 일어나 학생들은 대피도 못한 채 그대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국은 건물 노후화로 인한 사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조사 중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자 굉음을 내더니 심하게 흔들립니다. 놀란 승객들은 황급히 탈출을 시도하고 비행기 꼬리 부분은 이미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활활 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그제 콩고 민주공화국 코레지 공항에서 착륙하던 항공기가 활주로를 벗어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기체에 불이 붙어 탑승객 20여 명이 급히 대피했습니다. 한 여성이 목줄을 채운 강아지 2마리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목줄이 묶인 채로 끌어올렸다가 엘리베이터 벽면에 던집니다. 이후 여성은 축 늘어진 강아지를 끌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립니다. 강아지는 죽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도 경찰은 반려동물 돌보미인 여성이 강아지 짖는 소리가 싫다며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장하연입니다. 일본의 가장 활발한 화산 중 하나인 사쿠라지마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짙은 화산재가 4,000m 하늘 위로 솟구쳤는데요.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탄이 터진 듯 산 정상에서 용암이 쏟아져 나옵니다. 짙은 연기 기둥은 하늘 끝까지 치솟습니다. 그제 분화한 일본 규슈 가고시마의 사쿠라지마 화산입니다. 사쿠라지마 화산은 일본 대표 활화산 중 하나인데 올해만 100번 넘게 분화했습니다. 이날 분화로 화산재가 4,400m 상공까지 솟구쳤고 한때 주변 항공편 30여 편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당에서 한 남성이 진열된 음식들을 뒤엎고 난동을 피웁니다. 직원을 향해 식판을 내던지고 심지어 직원들을 폭행하려고까지 합니다. 해당 남성을 제압하려는 시민과 난투극도 벌입니다. 현지 시각 11일 대만 타이중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입니다. 현지 매체는 이 남성이 식당에 무료를 음식을 달라고 요구했고 식당이 이를 거절하자 난동을 부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로 식당 직원 4명이 다치고 2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남성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한밤중 버스 한 대가 거센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검은 연기도 하늘까지 솟구칩니다. 현지 시각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버스가 디젤 유조차와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인도인 무슬림 순례객 46명 중 4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불길이 너무 빨리 번져 탈출할 시간이 부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환갑이 넘어서도 대역 없이 액션 연기를 해내는 할리우드 배우 톰 크루즈. 유독 오스카와 인연이 없었는데요. 데뷔 44년 만에 생애 첫 오스카를 안았습니다. 어떤 소감을 전했을까요? 이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화 미션 임파서블 주제곡이 흐르고 기립박수를 받으며 톰 크루즈가 단상에 오릅니다. 데뷔 44년 만에 오스카 트로피를 받은 겁니다. And no matter where we come from, in that theater, we laugh together, we feel together, we hope together, we dream together. Making films is not what I do, it is who I am. 연기상 3번, 작품상 1번 후보에 올랐지만 아카데미와 인연은 없었는데 이번에 드디어 공로상을 받은 겁니다. 톰 크루즈는 1981년 생도의 분노로 앳되지만 당찬 모습으로 눈도장을 찍었고 이후 탑건, 칵테일 등에서 일약 청춘 스타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세계적 배우로 만들어준 건 미션 임파서블. You've never seen me very upset. 30년간 8편이 제작됐고 대역 없는 스턴트는 전매 특허가 됐습니다. 코로나로 영화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을 때도 탑건 매버릭을 직접 제작해 과감히 내놓기도 했습니다. 63살 톰 크루즈는 앞으로도 몸살이지 않고 영화를 만들 계획입니다. Hopefully without too many more broken bones. That would be nice.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서해안과 제주에 첫눈이 내렸습니다. 제주 한라산에도 이렇게 하얀 눈이 소복하게 쌓였는데요. 서해안은 내일까지, 제주는 모레까지 눈비가 이어집니다. 양은 1에서 많게는 5cm 정도입니다. 내일 아침도 영하권 추위입니다. 서울 영하 2도, 춘천 영하 5도로 바람이 덜해서 체감 온도는 비슷합니다. 낮 기온은 서울 8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고요. 대구 11도 등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서울은 모레 아침에 영상권으로 올라섭니다. 낮에는 평년 수준 웃돌며 추위가 다소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에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